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늘은 미국 지방법원 뉴욕 남부지구에서 나온 Initial Pretrial Conference Order를 보겠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재판 전 회의 명령쯤 되겠네요. 지방법원 판사는 애널리사 토레스라는 분입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케이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1959년 11월 19일생으로 올해 62세시고 하버드 졸업과 콜롬비아대 로스쿨을 나온 엘리트입니다.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는 이분의 아버지가 뉴욕 대법원에서 판사로 일을 했었고 민주당 하원으로도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가정법원 판사와 주의회 의원으로 일한 엘리트 집안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오바마가 임명해서 2013년 4월 23일 뉴욕 남부지구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공화당보단 민주당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에 영향을 준다면 리플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의미는 가지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구나 정도만 알고 본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양쪽 변호인단은 2021년 2월 22일에 본 재판 전 미팅을 참여해야 하고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닌 전화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2021년 2월 15일까지 같이 편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내용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포함된 사건에 대한 설명, 가능한 동의와 화해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본 재판 전 미팅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날 어떠한 결과나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다른 서류를 보시면 서로의 자원을 아끼고 사법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법정은 서로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논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리플사가 이틀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 발표를 하고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뉴저지주에 있는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제시 하이네스라는 변호사의 트윗을 보겠습니다. 그는 SEC와 리플사 케이스 추진 일정을 보자면서 2월 22일 판사 토레스와 재판 전 미팅이 잡혀있고 이 미팅의 목적은 합의의 가능성과 디스커버리 날짜를 정하는 거에 있다고 했습니다. 케이스의 결과는 이 날짜에 나오는 것이 아니며 디스커버리는 양쪽에서 다른 쪽의 팩트에 대해 모두 듣고 서류를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보통 이 일을 위해 120일을 주며 이 날이 지난 후 30일까지 본 재판 전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날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195일이 지난 후 2021년 9월 5일인데 이렇게 될 확률은 낮습니다. 지연이 있거나 재판 날짜를 미루자는 서로의 동의, 그리고 디스커버리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레스 판사가 디스커버리 타임라인을 정하면 그 다음 일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새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 혐의로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하고 판매로부터 커미션을 챙겼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고소장을 보시면 원고는 토마스 샌더발이라는 개인이고 피고는 델라웨어 법인인 코인베이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토마스는 변호인단을 통해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코인베이스 상대로 집단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송으로 그가 원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코인베이스로부터 팔려진 증권으로부터 나온 커미션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어서 요약해서 보시면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위한 상품 브로커입니다. 증권을 팔 수 있게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라는 토큰을 팔았고 이것의 가치는 리플사의 성공과 실패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XRP의 투자자인 원고는 리플사의 노력을 통해 수익을 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토큰을 샀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XRP 노드로의 기술적 통합과 리플사의 임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그들은 XRP가 상품이 아니고 연방증권법에 의해 증권인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XRP가 증권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는 대중에게 XRP를 팔고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행동은 XRP 증권을 팔아 상품만을 팔 수 있는 다른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부터 타당하지 않은 경쟁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더 보니까 코인베이스를 고소한 이 개인의 주장엔 많은 추정과 근거가 부족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고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기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여서 아마도 XRP의 증권 문제가 터지자 코인베이스에게 금전적 보상을 원해서 시작한 소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이 문제가 코인베이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고 이 사람이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XRP를 상장한 많은 거래소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와 빵영, 랄센과 XRP 투자자들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거래소도 엮여질 수 있는 복잡한 소송이 돼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XRP 투자에 대한 짧은 제 생각을 얘기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의 근거는 각자가 다르지만 제가 XRP를 처음 투자했을 때인 2017년 초중반엔 전 XRP의 기술력과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암호화폐의 버블을 경험하고 XRP가 10배도 넘게 올라가는 가격 상승을 목격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과거엔 어떻든 현재 상황만을 보면 XRP는 미등록 증권 판매로 SEC에게 고소를 당했고 엄청난 가격 하락도 있었습니다. 잘 합의를 보거나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면 엄청난 상승이 있을 겁니다. 이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모든 일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경우 XRP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XRP를 포함해 암호화폐와 모든 투자 전에 생각해 보실 건 내가 투자한 돈의 10배를 벌고 싶다고 하면 10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는 리스크도 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이 3,600불까지 내려가고 마켓에 그 당시 엄청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느니 1,000불을 간다느니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4,000불쯤에 매수했었을 때 진짜 1,000불이 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 리스크가 있기에 리워드를 생각하면서 한번 매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투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 느끼는 감정이 그때 비트코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같은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XRP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홀딩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투자처는 꼭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정말 많습니다. 무리해서 투자하시지 말고 모두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XRP를 가지고 끝까지 가보실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